2746님. 저번 주 목요일 타짜 시간부터 청취하기 시작해서 옆 동네에서 넘어왔습니다. 매일 하는 코너인 줄 알았는데 목요일만 하더라고요. 이 매일 하고 싶긴 해요, 저도. 근데 이 세 타짜를 매일 모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시간 맞추는 게. 그래서 목요일 하루 겨우 납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2746님 매일 들어오셔야지 뭐 타짜는 날만 들어오시고 그러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 그건 안 돼요. 예. 한번 넘어오면 못 가는 거야. 저희가 요일을 공지하지 말고 랜덤으로 하죠. 아, 그럴까요? 언제 할지 모르게. 이번 주는 언제일까요? 맞담으로 해놓고. 유은정님, 한 달에 하루는 여의도 타짜 2시간 내내 특별 방송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가서 타짜 외전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뭐 요렇게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보시죠. 여의도 타짜 3타짜가 모였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부서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타짜 1시간 등장인물들을 순서대로 예고해드리면, 자, 종친 빼고 최강욱, 한동훈, 이준석, 그리고 원희룡, 뭐 이재명, 뭐 요렇게. 사람 위주네요. 예. 네. 사람 위주 가지고 뭘 얘기하겠어요. 죄송해요. 자, 그럼 아침부터 일단 구박이야. 가장 뜨거운 이슈 최강욱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제 김타짜. 네. 이 설치는 암컷 발언,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 이게 긴급 결정이니까 윤리 심판은 소집하고 막 이게 아니라 긴급하게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이 굉장히 계속 커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끊어주는 노력은 잘했다고 보는데 네. 끊기에는 조금 약한 징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제명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면 당원권 뭐 제명? 뭐 제명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저라면. 왜냐면 당원권 정지보다 더 센 게 제명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도부의 고충도 뭐 이제 저는 이해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단성 있는 걸 가끔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네? 지도부가 이렇게 좀 한계가 넘어가는 거는 과감하게 결정한다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도 있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그 목적은 이거를 좀 끊으려고 한 거잖아요. 논란을 끊으려고. 첫날은 그럼 좀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그렇죠. 이게 너무 퍼지는 것 같으니까 퍼지니까 둘째 날 끊으려고 한 건데 끊는데 실패했다면 그 6개월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실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그럼 그래서 끊는데 실패한 거 그렇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끊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양측 다시 말해서 강성 지지층과 합리적인 혁신계와 좀 언쟁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또 외부에서도 이 논쟁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최고회의의 결정이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타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의 6개월 당원 최강욱 의원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당원으로 그냥 정지만 시키고 그냥 제명시켜야죠. 이거는 제명? 사태를 수습한 것이 아니라 사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최강욱 의원 좀 조심 좀 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누구 주어 없이 우리 말 조심합시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갔고. 첫날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주어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지금 끊임없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남국 코인 발생을 했을 때 아니 뭐 그냥 주식한 게 뭐가 문제야. 국회의원은 돈 벌면 안 돼? 이런 분위기였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났을 때 원래 다 그랬는데 재수없게 걸렸는데 이런 분위기였고 이번에 현수막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업체 잘못이지 왜 우리 그바 잘못이에요 막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최강욱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막 갑론을박을 벌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단톡방에서 보도가 됐죠. 그런데 그냥 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왜 나갔을까? 최강욱 의원 발언 보도한 그 언론 매체가 잘못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이게 태도가 맞느냐. 근데 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남성 의원들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한 언론도 있었어요. 왜 그 여성 의원들의 단톡방에 여성 의원들의 이야기는
없었을까? 뭐 저는 네. 좀 그 부분도 의아하더라고요. 있었는데 네. 전원이 전달이 안 된 건가? 일단 오늘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보도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당시에 토크 콘서트 장에도 여성 의원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성 의원들 현장에서 제지하지 않았다. 같이 웃었다. 네,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항의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전국 여성위원회라고 있죠. 네. 여성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이 나오긴 했는데 이 사건 발생하고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당에서 징계 결정하고 나서야 여성위원회 명의로 항의 성명이 나왔다. 요 얘기고 여성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모 의원은 왜 이 단톡방 얘기가 밖으로 새나갈 수 있느냐. 요거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게 오늘자 모 언론의 보도예요. 그 민주당 여성 의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민주당이 이제 뭐 김상희 선배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은 이희호 여사 있었고 그다음 뭐 이우정, 박영숙, 뭐 한명숙 대표도 약간 그런 라인이긴 한데 그런 이제 전통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여성 운동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여성의 이게 인권이나 이게 약할 때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런 거 운동하는 분들이 처음에 축첩 폐지 운동부터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이쪽 보수 정당 계열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조심하고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전통적으로. 뭐 어느 순간인가부터 슥 끊겨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제가 느낄 때는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 요즘 분위기가 조금 남성 위주의 분위기.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페미니즘을 체화했다기보다는 네. 좀 조심해야지. 뭐 네. 걸리면 골로 가. 뭐 이런 식의 거가 있다면은 오히려 하도 그 문제로 비판을 그렇죠. 많이 받아왔더니. 예. 예. 근데 민주당은 한 10여 년 전부터는 오히려 더 그런 데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 것 같고 또 여성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말 꺼냈다가 뭐 내부 총질 이런 식의 뭐 압박을 받으니까 분위기가 뭐 이렇게 돼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여성 의원들이 대응을 그렇게 했냐의 2차적인 문제잖아요. 네. 1차적으로 왜 이렇게 했냐. 최강욱 의원이. 그렇죠. 네. 이제 민주당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예, 뭐 이게 여성 비하에 네. 대한 게 아니라 막말, 강한 이야기. 지금 다 이런 것들이 내년 공천을 생각하는 분들의 뭐 토크 콘서트, 북 콘서트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단골로 가는 분이 뭐 최강욱,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못 가면은 뭐 영상 메시지, 예. 뭐 추미애, 그리고 송영길 이런 분들 전국 돌고 있잖아요. 전국 분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죠. 제가 알기로 최강욱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일 그 윤미향 의원 북 콘서트의 사회자, 추미애 연사. 이야. 완전 화려하죠. 윤미향 의원 북 콘서트에 최강욱 의원 사회에 사회에 추미애 전 대표 연사다. 연사로 나오고. 이런 방송국들 카메라 들고 다 가겠는데? 그렇죠. 이런 식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게 좀 우리끼리다라고 생각하면은 말이 조금 이렇게 세지잖아요. 그건 뭐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행사도 광주에서 있었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객석에서 있었다는데 뭐 그리고 최강욱 의원 6개월 당원권 정지 이분은 어차피 피선거권이 정지돼 있어가지고 내년에 출마할 분도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당원권 6개월 정지됐다고 해도 뭐 피해보는 것도 그렇죠. 없어. 어차피. 근데 이제 선거 아까 운동하니까. 김상희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고의 의미가 될 거냐. 네. 예컨대 뭐 이렇게 하면은 공천에서 페널티를 받을 거야. 예. 라는 게 갈 거냐. 저는 아직은 그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면 김상일 평론가도 네. 공타자도 그렇고 윤타자도 그렇고 더 세게 제명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명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좀 뭐 공천에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최강욱 의원이 전 의원이야 뭐 막 말하고 다니겠지만은 네. 그 공천 희망자들은 좀 위축되는 효과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거 있었잖아요. 그 단톡방 어제 보도가 됐는데, 저는 단톡방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강하게, 그냥 제 개인 느낌이에요. 비판했던 의원이 이원욱 의원하고, 전재수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의원들 비판한 거 보면서 이게 뭐 친명, 비명 문제가 아니라, 이원욱 의원 지역구 경기도 화성, 그 다음에 전재수 의원 지역구 부산 북강서갑. 이 수도권하고 민주당에서 부산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무조건 당선된다고 볼 수 없는 지역이니까 열심히 선거운동에도 막말 이런 거 하나로 그냥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저는 특히 전재수 의원 막
그 발언 보면서 막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 뭐라고 그랬더라? 지역 쇠 자빠지게 돌아다녀도 쇠 빠지게 골목 네. 누비고 다녀봤자 뭐 이런 거 한 방이면 넘어간다. 근데 이게 막 얼마 전에 송영길 전 대표 또 막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니까 네. 그냥 우리 지지층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원래 그냥 사석에서 했던 말들을 쉽게 한 것 같은데 예. 선거에 안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선거에 수도권하고 격전에서 뛰고 있는 의원들은 이런 거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는데 예, 김타철.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편하게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의미가 저는 더 다른 결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 발언 자체가 네. 그날.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 적대 정치, 대결 정치, 적이 아니면은 다 된다. 그리고 적은 선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준 전쟁 상태의 정치가 돼버린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이 남성 위주여서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지금 다 우리 그 단톡방에 올라오는 것들도 제가 읽어보면 참 걱정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적을 규정해야 나의 정체성이 생긴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총선 때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런 식으로 가면 정치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총선이라는 장이 되게 이중적인 게 있어요. 방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막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어느 국회의원이 시장 가가지고 시장 아주머니 손잡고 자, 윤석열 꼭 탄핵시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거는 이 당이건 저 당이건 간에.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중적이라는 거고 아마 지금 의원이나 공천 희망자들 생각에는 내가 공천만 받고 나면 중도적으로 갈 건데 공천까지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해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윤타자 내가 궁금한 건 대부분 이런 이제 문제가 터지고 막말 문제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 비판이 있고 여론이 안 좋으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서 납작 엎드리는 게 해결 공식인데 요 단톡방 보니까 민영배 의원 그날 북콘서트를 주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인공이죠. 예, 이게 조선일보 보도를 거론하면서 조선일보 탓이다. 조선일보의 입장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냐. 뭐 이런 얘기했고 박찬대 최고위원 실수는 없는 게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이 분위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별 의미가 없는 민영배 의원은 자기니까 어쨌든 이거를 이제 축소시키려고 한 거인 것 같고. 박찬주 최고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수는 없는 게 좋지만 여기까지 알겠어.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는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뭐 설거지를 하다 보면 접시가 깨진다. 흔히 이제 그런 말인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의미 근데 없는. 이게 네. 전형적인 진영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진영 논리. 진영 논리고 우리 진영만을 생각하는 온정주의이자 특권 의식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끼리는 통해. 그러나 이런 얘기를 남이 하면은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과 내가 같은 기본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방송에도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질이자 속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뭐 가상의 우리가 균형점을 한 10으로 잡고 있다면 한 8에서 12까지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죠. 장타짜 혹시 뭐 이런 게 깔려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냥 궁금해서 이 막말하면은 사실 표 떨어지잖아요. 선거판에 특히 중도층 표가 좀 떨어질지언정 우리 지지층은 강력하게 잡고 가야 돼. 이게 깔려 있는 건가? 엄청나게 그 자리에서는 환호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있던 의원들 뭐 이렇게 다 같이 웃고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박수치고 웃고 와 시원하다 잘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취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접전 지역에서 출마하는 분들은 네. 참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이때 최강욱 전 의원 발언 보면 이 문제 그 발언보다 제가 조금 더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가해자가 되고 싶다. 그 뭐 사람이 원수가 생기면 용서는 없다 인생에서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독수의 화신. 내가 가해자일 때 상대방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내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이거 뭐 그 문제 발언을 한 그쪽 대상일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한동훈 장관 얘기해 볼게요.
장타짜. 네. 한동훈 장관 할 거로 봅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저러한 행보,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네. 뭐 한동훈 장관이 별로 안 좋아하는 여의도 사투리 네. 문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냥 뭐 난 출마해요. 나 내년 총선에 나갈 거예요. 나 정치할 거예요. 그런 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타짜 보기엔 어떤 메시지가 들었을 때 야 출마하고 나 딱 왔어요? 대구 시민 여러분 존경스러워요. 거기서 그거는 전통적으로 보수파 정치 지망생이 네. 대구 경북이라는 곳에서 뭐 지지를 받거나 인정을 받아야 정치인으로 커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 지역부터 나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하긴 윤석열 총장도 대구 가시죠. 전 대통령보다 전 총장 그만두고 아마 대구를 가서 좀 환호를 받았던 기억이 제가 나네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근데 급조된 것 같아요. 급조. 이 등판이 저는. 그래요? 왜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론이 막 최근에 한 2주 동안 활발하게 논의가 됐었잖아요. 저희도 그 얘기만 계속 했으니까. 어디 가나 그 얘기만 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 한동훈 장관 딱 등장시킴으로써 네. 그거를 되게 상사시키고 관심이 이준석 신당보다 한동훈 언제 등판하지? 정치하나?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붙더라고요. 알겠어요. 그걸 근데 좀 저는 검토해볼까. 한동훈 장관의 한 말 중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의도 화법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의도 화법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의도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죠? 국회예요, 국회. 예? 국회는 법인격이자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는 입장을 가지고 언어 구사를 해야지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막 언어 구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책임을 다 어떻게 지죠? 예.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자기 인기만을 위해서 제도의 어떤 존중 이런 게 없이 그냥 관심 끌고 인기 끌기 위해서 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 같아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 여의도 합법 뭐 하는데 이게 반정치적 발언이잖아요. 탈정치적 발언이고 탈정치하고 반정치가 제일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 이 지금 기존에 있는 정치 기득권 뭐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도 나는 여기와 다르다. 뭐 싸가지론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최근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리고 여기는 좀 우파니까 그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이제 신당 같은 경우에 다 탈정치 반정치를 들고 나오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먹히는데 지속적으로 가려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한 컨텐츠가 있을 때 그 탈정치하고 반정치의 간판을 계속 강화시키고 갈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그까지는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김타짜도 등판할 거로 보죠. 아니 그 99%지. 그러니까 여기서 1%라는 거는 뭐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약간 천재지변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하는 거죠. 김타짜.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윤 실장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예? 기자 하시다가 바로 정치로 들어오는 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예, 나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나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치 예? 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로 들어오게 하면 네. 기자가 기자하는 직업을 정치하려는데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김타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총장에서 바로 정치권에 들어온 것도 네. 그때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이게 일반화되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여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 동의하고.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제도를 부수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장관직에서 바로 장관직에서 그 장관직을 그것도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직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정치권으로 들어올라 그래요.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한마디 해도 돼요? 아유, 오늘 두 마디 왜 하셔. 조용하시오? 다른 때보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거의 100% 정도인데 그게 과연 옳으냐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러한 방식이 맞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냐면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정권 2인자란 말이에요.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금 어떠냐 이거죠. 네. 부정평가가 좀 높잖아요.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평가도 많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2인자가 정치를 해?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고 네. 지난 2020년도 이전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황교안 전 대표 국무총리. 네. 와 아주 그냥 여론조사에서 대선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오고 아 그랬었어요 그때? 거의 그럼요. 압도적으로 또 당대표가 됐었는데 이낙연, 황교안. 네. 정치를 안 사람이 해본 없어서 분이란 그러지. 말이에요. 선거를 안 해본 분이 갑자기 총선 지휘하게 됐단 말이에요. 총선 폭망했잖아요. 네. 지금 많은 국민의힘의 분들이 야 우리의 구세주는 한동훈이야. 근데 이분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네. 네. 그런데 이분을 과연 중요한 역할을 맡겼을 때 그것을 잘 조정하고 감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게도 안 좋을 거다 이런. 되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등장시킬 때 어떤 역할을 맡길지 이거는 단순하게 수도권 험지 내보낼까 강남 내보낼까 대구 내보낼까 비례대표 줄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네. 정말 큰 정치를 시작할 때 큰 명분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네. 그 명분 찾기가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 저는 그 좀 생각이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고 맞는 말씀인데 이게 대선 후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한동훈의 위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명 되겠다고 나간 거를 너는 책임지고 정치하지 마라. 그게 지금 그건 좀 과한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니 그게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선 후보 뭐 아니면은 저도 비대위원장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뭐 검사 출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런 식의 논쟁은 벌어질 수 있지만은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반성을 할 때지 정치를 해야. 그러면 여기는 나갈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없지.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크고 상징적인 이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크고 자 일단은 잠깐 하나만 더 하면 아니 지금 이 정부의 가장 문제점 하나가 인사 문제인데 네. 제대로 인사 검증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 많이 받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한동훈 장관도 곤혹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냐. 알겠어요. 오늘의 광고 요정은 장타짜로 하고 광고 듣고 3부에서 얘기 좀 더 이어가 보죠. 예. 9150님, 우와, 주유소에도 퍼지는 타짜들의 대화, 여의도 타짜들 이 정도입니다. 주유소만 퍼집니까? 이거 동네방네 다 나와야 되는데, 관공서에도 틀어주고, 카페에서도 예. 여의도 당사와 국회에서도 틀어주고. 버스에서도. 자, 일단은 저 한 장관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YTN이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19일에서 20일 조사한 결과인데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질문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시각이 42%, 도움되지 않을 거다 41%, 팽팽해요. 그런데 응답층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시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74%나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여론조사 왜 말씀드리냐면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장타짜는 여당에 크게 도움될 것 같지 않은데 신중하게 봐도 이런 입장인 것 네. 같고 윤타짜는 잘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자 질문을 좀 요거 드리는 겁니다요. 장타짜는 그러면 한동훈 장관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 얘기 한 번씩 다. 그러니까 제가 왜 약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하냐면 일단은 우리 셋 다 여기 저 샘타짜는 출마를 일단 기정사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층 결집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겠지만 네. 과연 그것이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과 중도, 네. 청년. 그 여권에 있던 2인자, 3인자들이 네. 중도층 외연 확장을 하려면 최고 권력자에게 대들어야 돼요. 치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되게 옹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은 에이 윤석열 대통령 또 아바타 나왔네, 2인자 나왔네. 그런 생각밖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이 국회의원 국민의힘까지 접수하려고 그래? 이거 국민의힘 저 심판해야 돼. 부정평가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네. 데뷔시키고 등장시킬 때 정말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선주자 1등도 나오고 지지층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맞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소모성으로 소비하는 것은 좋지 않고 네. 정말 소중한 자원 이준석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잘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떻게 등장시킬지는 상당히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소모품으로 끝날 수도 끝날 수 있으니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동훈 딱 전면에 내세웠어요. 알겠어요. 총선 졌어요. 네. 그럼 어떡할 거냐고. 알겠어요. 윤타짜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아니 봅니까, 근데 막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지만은 아까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나오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말한 나오는 99%. 전제하에, 여기서 무슨 면밀하게 분석 검토를 할게. 아니 뭐 출마 그렇게. 어떻게 시킬 거냐?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선대위원장 시키는- 맡길 거냐 안 맡길 아니, 거냐 뭐 이런 것들. 예컨대 저는 한동훈은 배우고 아직은 감독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선대위원장 뭐 건지는 아닌 거고 전체에 이걸 지휘할 수 있는 걸 맡기는 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여기가 계속 망해가지고 예. 정말 아무것도 없어. 네. 낙동강이라도 뭐 지켜야 네. 되겠다. 그럼 한동훈 장관 계속 대구 가가지고 뭐 네. 존경합니다. 뭐 고경우 그건 이제 폭망했을 때이기 네. 때문에 뭐 분석이고 뭐고가 없는 것이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지금. 예. 그렇다면은 뭐 괜찮은데 출마하고 그리고 어디? 선대 선거의 전체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자유롭게 하고 뭐 그런 식인 거죠. 뭐 어디 별거 있나? 지역 하나 찍어봐요 윤타자. 아, 저는 늘 말하잖아요. 저는 강남. 아 강남? 아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 몇 번 했어요. 어제 우리 김용 지역에서. 의원이 강남 3구 출마해서 일단 배지 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것처럼. 그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강남에 그렇게 꼭 뭐 한동훈이 이제 다치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네.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국민의힘이 저는 강남을 활용을 되게 못했다고 생각해요. 뭐 비례대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 갈아 끼우고 하면서 과거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네. 뭐 홍사덕, 박찬종 아. 그리고 조금 중도적 오세훈. 그리고 오세훈까지 딱 등장시키면서 이 지역을 정치적 축으로 쓰고 그 강남 사는 사람들한테 자존심도 회복시켜주고 그랬는데 한 10여 년 동안은 우리 동네 국회의원 나도 몰라 라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강남 출신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강남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구에 가서 이야기했듯이 네. 강남이 뭐 예컨대 안 좋은 시각도 있고 좋은 시각도 있는데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국가 전체의 책임을 지는 네. 우리가 뭐 이런 걸로 가자라는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대선까지 볼 때도 그래요? 괜찮다고 그럼. 생각해요. 맞아요. 동감. 김타자는 어떻게 봅니까? 여권에 저는 생각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우리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지층을 모으고 현장 유세 분위기를 띄우는 치어리더 정도의 역할뿐이 못한다고 봐요. 근데 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뭐요? 뭡니까? 네, 그게 이런 거 좋아. 뭐냐면 대통령이 어디까지 용인하느냐예요. 나를 짓밟고 가라. 그렇죠. 나를 어느 정도 밟아도 된다라고 그럼 예를 들어 용인을 하면 한동훈 장관 총선에 등판했어. 그렇죠. 그때 윤석열 정권의 2인자가 아니라 넘어서서. 그렇죠. 차별화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이준석도 끌어들여야 된다. 같이 하자. 한동훈이 제안을 한다. 오, 다른 좋네. 사람도 아니고. 네. 어? 그리고 거기에 인요한, 네. 한동훈, 네. 좋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대통령이 용인이 없이는 못 하잖아요. 그죠?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들이는 거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대통령이 용인을 해줘. 네. 그리고 대통령의 또 저는 지금의 생각이 네. 본인 중심의 정계 개편을 하고 싶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기 여의도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자기가 잘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좀 잘하는 사람 좀 많이 포진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우리 장 소장은 저한테 인요한한테 뭐 지극히 관대하다 그러는데 전 그런 적은 없는데 저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 뒤끝이 있으셔. 요번에 좀 실망 내지는 오해가 제가 좀 커지고 있어요. 인요한 위원장도 그 대통령 주신 정계 개편의 그냥 말일 뿐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특히 어제 뭐 나라님 이런 발언 같은 거 보면서 그래서 야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네. 대통령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저도 대통령이 열심히 좀 했는데? 용인 네. 내지는 선거가 정말 급하니까 이미 지면은 뭐 끝이니까 웬만한 거 해라 누구든지 뭐 그런 식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 대통령 중심의 정계 개편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던 게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이건 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용산은 너무 과대평가한다. 아, 예전부터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둘 다 없어 보인다. 그건 좀 보죠.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네. 뭐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이제 판이 굴러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분기점 네. 내지는 지금 키맨이 네. 한동훈으로 상징돼 있는 건 맞죠.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장관직을 벗고 나와가지고 또 뭐 박범계 뭐 이재명 막 이렇게 멱살잡이 하는 식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이야기했던 이게 크게
쳐서 가느냐 그걸 볼만하고 그 관심이 집중된 거는 그 사람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 볼게요. 앞서 저 장타짜가 김타짜가 얘기했던 한동훈 이준석 조합론. 좋아요. 그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동훈 이준석 합치면 필승 카드라고. 근데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장관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호적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따져보면. 사실 인터뷰하고 서로. 쭉 보면은 한동훈 장관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네. 뭐 부정적인 얘기 말 자체를 안 했지. 공식적인 거야. 그냥 근거 무풀이지 없어. 무풀. 아니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건수 잡아서 공격할 수 있었는데 서로 그렇게 그건 이제 저 조심하고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 한 장관은 여권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아예 말을 거의 안 했잖아요. 아니, 하여튼 그럼 뭐 사석에서- 장경원은 좋다 나쁘다 이런 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겠나. 사석에서라도 한동훈 장관이 뭐 이준석 대표에서 뭐라고 했다는 얘기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선수는 선수끼리 좀 알아보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정치인들이요 네. 이방이 될 것이냐, 이방이요? 암행어사가 될 것이냐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방이- 이제 이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권력자들한테 그럴 거냐 아니면은 권력자에 대해서도 당신 이거 잘못했는데 네. 이렇게 지어갈 수 있는 사람 네. 암행어사가 돼야 국민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준석 한동훈 이 뭐 어떤 조합은 대선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총선에서 만약에 헤어지더라도 대선까지 갈 거라는 얘기 이슈가 계속 나올 거다. 그렇죠. 대선 가까이 가면 또 그리고 이제 보수의 합치나 마냐. 경쟁자일 네. 수 있지.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건 재밌어요.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긍정적일까? 네. 별로 접점도 없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윤 대통령 물만 튄 사람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데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인자라며 여기가. 근데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호적이야. 뭐 약간 뭐가 안 맞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전략적인 게 있겠죠. 세대 교체와 이런 정치 전체의 세대 교체와 변화. 네. 이게 뭐 윤 대통령 가깝냐 안 가깝냐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이 대표도 보고 있다면 저는 그거는 잘하는 거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그건. 굳이 뭐 너 윤석열하고 가깝잖아. 너도 안 돼라고 말할 것까지야 없지. 네. 이준석 대표도 만약에 한동훈 장관 비판하려면은 이 정권 문제 인사 문제 아니냐 인사 검증 왜 한동훈 그러니까 장관 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계속 안 많이 하잖아. 하고 있는데 어. 딱 한동만 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제 재밌다는 것이지. 야, 재밌네.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현실적이라고 봐요. 어떤 의미예요?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격을 안 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공격한다는 게 확인되니까 수세적 반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손을 잡을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얘기는 체리따분 현실- 이후에 공격을 한다 이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요. 말씀하세요. 현실적 정치에 굉장히 네. 뭐랄까 현실 감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성과 똑똑함, 영리함 이런 게 있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그 윤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세대 교체 그다음에 변화 이거 플러스 정치를 하려면요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라이벌이 있어야 그 그룹만 커. 라이벌이 있으면 그 그룹만 커요. 네. 그러니까 삼김. 네. 삼김만 크잖아요. 네. 옛날에 민주당 천신정. 네. 천신정만 크잖아요. 남원정 뭐 이렇게. 그렇죠. 어. 그런 라이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전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권에서 앞으로 한이 이 라이벌 그렇죠. 거기에만 누가 하면 이런 네. 게 해줘요. 근데 이 이준석 대표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은 저는 이준석 대표 지금 계속 고심하고 있을 거로 보는데 여기 좀 반응보다는 잘 끌고 가는 거. 그럼 자 여기도 본질적으로 요 한 며칠 한동훈 장관 나오면서 이준석의 뭐 포션이랄까 네. 이게 지분 이 뉴스의 지분이 좀 떨어진 건 분명한데 그러면서 슬슬 또 나온 이야기가 다시 이 당에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에 뭐 언제 그 가까운 분들도 내가 이야기하고 아니 나가는 거 언제 나간다 그랬냐 네. 지켜본다 그랬지.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그럼 손을 내밀어 가지고 쉽게 봤을 때 이준석 대표 흔히 지금까지 한 말 있잖아요. 현찰 보여달라. 네. 뭐 어면 안 된다. 네.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누구다. 네. 누구라는 건 누구이지. 아니 무슨 얘기해요. 얘기했어요. 인터뷰에서 얘기했어. 아, 그치. 대통령. 윤통준. 네. 근데 그러면은 이미. 뭐 한동훈이 나하고 같이 해봅시다. 우리 새 정치 만들어 보아요라고 하면 그거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 현찰 그러면 보여줘야지. 문자째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어음이냐 현찰이냐 얘기구나. 그렇죠. 우리 미래를 뭐 저를 못 믿습니까? 우리 네. 아름다운 뭐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그거까지는 안 되고 네. 한동훈 장관이 네. 이준석 대표 손을 잡고 네. 자, 내 대통령 면담 시켜놨으니까 같이 가서 네. 우리가 당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같이 얘기합시다. 오. 아, 그래, 뭐 그러면 될 것 같아. 어.
대통령 삼자 면담 그거는 이 질서가 너무 모르겠다. 그건 그 정도까지 있어야 돼. 총선 게임 그거는 아닌가? 그래 탄핵 당하지 조국 전 장관한테. 그 정도까지 있어야 돼. 저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현찰과 어음의 이 경계이냐 한동훈이 뭐 할지 안 네.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이거 봅시다. 김타짜 오늘 네. 저 조간신문 정치면 기사 제목이에요. 네. 한동훈 플러스 이준석의 여당 필승 카드 물음표 해놓고 네. 쌍따로 네. 이재명의 쌍포 대 오히려 불화. 뭐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글쎄요.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용인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아. 대통령이 용인을 안 해주면 네. 한동훈 장관은 이준석하고 각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합치더라도 오히려 불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구나. 네. 근데 대통령이 좀 용인을 해주고 어느 정도 차별안을 내가 용인할게. 네. 아이고 내가 믿을 게 너뿐이 더 있어. 네. 나도 뭐 천년만년 대통령 하는 거 아닌데 네. 이렇게 하면 그림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어떻게 할 거라고 봅니까? 장타짜 전망. 이준석 손 전혀 안 잡을 거고요. 한동훈 장관 정치 대비시킬 것 같고요. 네. 내년 총선에서 네. 용산에 있는 분들 공천 많이 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윤타짜는 어떻게 봐요? 대통령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는 더 궁금해요. 본인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모든 말했던 사람이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그다음 나와서 뭐 이제 보수를 내가 개혁해가 돌아오겠다로 네. 할 거냐.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할 거냐인데 이거를 한 12월 27일까지 내가 보다가 그날 딱 결정하겠다. 그건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긴 하고 이거 구체화시켜야 될 거고 대통령은 이런 거죠. 제가 대통령 이야기 안 해봤지만 1번 이기고 싶다. 그렇지. 근데 그럼 내가 많이 양보할 수 있는데 웬만한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건드리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네. 일 거잖아요. 그건 네, 누구나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 경계가 어딜 것이냐. 그렇지. 내가 어디까지 중요하다고 용인할 생각- 거냐? 그렇지. 그거는 아마 대통령도 지금도 마음이 뭐 계속 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다 안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네. 안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안 받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받는다고? 네. 안 받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네, 명분이 없잖아요. 안 받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용인할 수 있는 폭이 그렇죠. 넓어질 것이다. 네. 이거는 우리가 요새 이 너무 지분이 없지만 이재명 대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아, 생각해요. 그렇겠다. 이재명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 맡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이라면은 솔직히 여기 그 조직 이름을 말해서 그렇지만은 더민주혁신회 이런 분들보다 네. 진교훈 컨셉으로 네. 뉴 DJ 플랜, 뭐 관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또 이제 얼마 뒤가 밟히겠어. 나를 네.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 네. 근데 그 위기감이 있냐 없냐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등장인물 원희룡 장관 음. 개항을 갑니까? 취재했죠. 장타짜. 아니, 그러니까 여러 네. 군데를 검토를 하는데 네. 그냥 본인이 개항을 간다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가장 센 사람과 붙겠다고만 했지. 그럼 기왕우리죠. 그건 그냥 우리지.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 개항을 출마 안 할 건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아닌 것 그 같아. 부분은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고 네. 일단은 이 원희룡 장관이 저런 얘기 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뜨니까 네. 본인도 어느 정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 자, 좀- 왜냐면 장차 다음 대들 라이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준석, 원희룡, 네. 뭐 한동훈, 오세훈. 뭐. 네, 오세훈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끼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한 희생을 하겠다라는 이미지를 당에 좀 주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설사 개항을 해서 나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져도 네. 크게 손해 나는 건 근데 아니다. 거기 저는 99%안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기 나가면 떨어질 확률이 99%거든요. 개항이라는 데가. 네. 그리고 저는 안 나가. 이 뭐 측근발 메시지가 저 별로 안 좋다고 보는 게 네. 정치에서 이제 점층법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점강법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뭐 예컨대 개항을 나갈 때 나가더라도 네. 고향 이런 이야기하다 개항을이다. 네. 그럼 와 정말 큰 희생 결단. 와. 근데 고향도 쉬운 데가 아니지만 네. 개항을 이야기 나오다가 고향이면 에이 뭐야. 이재명 대표랑 하려고 그러다가 심상정 대표랑 하는 거만 어쩌란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지금 총선까지 4달이나 남았는데 네. 별로 안 좋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개항을 얘기해서 떴잖아요. 네.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장타짠 말 맞다나. 근데 거기까지라고 하면 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지 않겠어요? 음. 네.
제가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장한테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처음부터 기대 갖지 조금- 말라고 했잖아요. 조금 실망이 큰 것처럼 그거는 실망이 큰 이유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큰 거예요. 근데 개헌을 나간다고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가 안 나가? 그러면은 제가 언제 나간다고 국민의힘의 했습니까? 대표 선수 반열에 선두 그룹에 그래요? 뛸 수 있을까요? 그 현실적으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원장관? 현실적으로. 당선되기 어렵지 않은 곳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그냥 마찬가지인 국회의원 게 한 번 더 하자는 것뿐이 안 되는 거라고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지 생각하는데. 않으면 2027년도 네, 대선 네, 출마가 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때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눈 딱 감고 네. 당선되기 어렵지 않은 곳에 출마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거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보면 대선 후보들이 다 영선의 대선 후보들이 많이 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명만. 이거 윤타짜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최근에 이원욱 의원 발로 비례대표설 나오잖아요. 이재명 비례대표 예. 설. 실제 가능한 거예요, 이거? 이재명 대표도 참 어려운 게 재판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 재판은 선거 때 재판 안 해주나? 아, 그런 게 해주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왜 얼굴 안 보이냐 그럼 아이, 후보님 재판 가셨습니다.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이제 전국을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명분을 생각하고 그 시나리오에는 전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이걸 결정했을 리는 없고 그럼. 아까 이제 제가 한동훈의 강남론에 대해 가지고 이런 명분이 가능하다 네. 말씀드렸고 이재명의 개항론은 명분은 너무 좋은데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 이재명의 아니, 개항론은 원희룡의 그러니까 원희룡의 개항론은 그러면은 이재명의 비례대표로는 김타짜 어떻게 봐요? 이재명의 비례대표론요 별로 네. 안 좋죠. 네. 민주당이 뭐 쉽게 가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비례대표를 가겠다는 거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선언한 준연동형을 제대로 보완하겠다 이 말에 맞지도 않고요. 근데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원욱 의원이 경고차 안에서 미래 던져본 거예요? 아니면 실제 저는 그 주변의 강성 측근들은 충분히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든 맹목적- 배지를 다시 그렇죠. 하려고 맹목적 충성파들이 결정됐다기보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은 이제는 또 만들고 있는 게 사실 맞긴 맞아요. 주변에서는. 그래요? 그러다가 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선거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올림픽 경기 아닙니다. 네. 선거 출마는 무조건 당선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배지 다르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 여기-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개항을 출마 안 해가지고 배지 못 달았어 봐요.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력이 연장이 됐겠냐고요. 저는 여기에 반론이 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배지 달려고 했으면 대통령 못 됐어요. 노무현하고 이재명을 비교하는 건 불가능. 아니, 알겠습니다. 따라가야죠, 좋은 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